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조건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연이 자꾸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절마당에 이른 새벽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나무 잎이 서로 스치며 작은 울음을 냈고 법당 처마 끝에서는 고요한 소리가 흘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마음이 조금 맑아졌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물음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음은 밤마다 제자의 잠을 설치게 했고 아침이 오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합장을 하고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마음은 좀 어떠한가? 제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애써도 왜 자꾸 복잡한 사람들만 제 곁에 오는 걸까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네. 그대가 그 공통점을 알게 된다면 인연이 자연스럽게 맑아질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마음이 고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는 결국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기운을 끌어당긴다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어지러운 인연을 만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고요한 인연을 만나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고요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요?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셨지.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고요함이네. 스님은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게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지. 뿌리가 깊기 때문이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고요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이네. 제자는 짧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과 행동으로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즉시 반응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참지 못하고 표출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던 것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라네. 억누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르네.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지만 바라보면 저절로 가라앉지. 화가 났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시작이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좋은 인연의 첫 번째 조건이라네. 고요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고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지. 두 번째 공통점, 관계에서 여백을 줍니다. 스님은 바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틈이 있어야 한다네.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여백을 주지. 그러면 인연은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핵심 주제는 관계에서 여백을 주는 법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상대를 너무 꽉 잡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친구가 생기면 매일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래서 인연이 아팠던 것이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호흡으로 살아가지. 그 호흡을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네. 스님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찻잔 안에 빈 공간이 있기에 차를 담을 수 있지. 만약 찻잔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네. 관계도 마찬가지일세. 여백이 있어야 상대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네. 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매일 연락했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와 만나면 질투했고 가족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하면 섭섭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백 없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관계에서 거리를 두라는 말씀일까요? 거리와 여백은 다르네. 거리는 차갑지만 여백은 따뜻하지. 여백이란 상대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스님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백을 주는 사람은 상대가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지. 숨막히게 하지 않기 때문이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머무르는 법이네. 세 번째 공통점. 말이 따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은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 따뜻한 말을 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말을 자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면 나도 똑같이 반응했고 기분이 나쁘면 말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스님, 사실 저는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저를 먼저 불편하게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온다. 말투가 곧 인연을 만든다네. 말이 거친 사람 곁에는 거친 인연만 남게 되어 있지. 스님은 잠시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상대의 말투에 반응한다면 그대는 상대의 거울이 되는 것이네. 하지만 그대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상대는 그대의 거울이 되지. 말은 에너지일세. 따뜻한 말은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고 거친 말은 거친 에너지를 만든다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말로 주고받았던가.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라는 간단한 말조차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 따뜻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칭찬이나 격려, 위로나 감사의 말이네. 오늘 고생했구나. 덕분에 힘이 나는구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네. 형식만 갖춘 말은 금방 드러나지.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따뜻한 말은 인연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끈이네.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지.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씩만 더 한다면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대의 인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네. 네 번째 공통점. 머문 자리마다 감사가 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머문 자리마다 감사가 남는다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먼저 보지. 요즘 관계 심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감사 표현이 인연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인연 속에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떠나면 나한테 왜 이랬어라고 생각했고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정말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운 것,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일세. 힘든 인연도 결국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인연을 불러온다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보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네. 원망을 보내면 원망이 돌아오고 감사를 보내면 감사가 돌아오지.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품고 살았는지. 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스러운 인연을 불러왔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스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은 것은 없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지. 오늘 만난 사람에게 감사를 남기고 내일 만날 사람에게도 감사를 남기게.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대의 인생은 감사의 흔적으로 가득 찰 것이네. 5번째 공통점. 인연의 끝을 아름답게 정리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잡지 않고 원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네. 떠나는 인연에게도 감사를 남긴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인연을 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특히 아름다운 이별법, 즉 인연 정리의 태도가 다음 인연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자신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서운함, 오해로 멀어진 친구에 대한 아쉬움, 뜻이 맞지 않아 떠난 동료에 대한 섭섭함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스님, 떠난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게. 다만 그것을 바라보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섭섭하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그리고 천천히 그 감정 너머를 보게.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낙엽을 보게나.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지. 아깝다고 붙잡지 않네. 떨어뜨려야 새 잎이 날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지. 인연이란 것도 마찬가지일세. 떠날 때가 되면 보내야 하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올 공간이 생기지.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 없이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 고마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게.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반복하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너무나 고마웠소. 당신을 통해 배운 것들 역시 고마웠소. 이제 당신의 길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시오. 나도 내 길을 찾아가겠소. 그 순간 그대의 인연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네. 제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스님, 아름다운 이별이란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네. 아름답게 이별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게 되어 있지. 6번째 공통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마음을 닦는 가장 깊은 시간이다. 혼자가 두려운 사람은 인연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좋은 인연이 와도 그대로 머무르지 못한다네. 최근 혼자 있는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며 자기 충만을 먼저 이루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인연을 끌어당긴다는 내용은 관계 심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을 때 그 시간을 공허함으로만 느꼈던 그동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저녁에 약속이 없으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게 되고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스님, 혼자 있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닐까요? 그렇다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지.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편안할 수 없지.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슬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명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게. 이것이 힘들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호흡을 느껴보게.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태도일세.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안하게 된다. 그 편안함이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일세.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충만함 속에서 나누려고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그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지네. 스님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고요함을 주리라. 여백을 주리라. 따뜻한 말을 하리라. 감사를 남기리라.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맑은 마음을 지키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이미 좋은 인연은 그대 곁에 오고 있네. 인연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네.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이네. 제자는 깊이 합장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해도 좋은 인연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게. 좋은 인연은 급하게 오지 않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지. 그때까지 그대는 그저 자기 마음을 닦으며 살아가면 되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네. 그러면 인연은 저절로 따라오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합장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에 고요함과 여백, 따뜻한 말과 감사가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계에 여백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사를 남기고 아름답게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이 6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의 스승이 되고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에 고요함을 주고 여백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감사를 남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은 당신의 인연을 넓히는 아름다운 회양입니다. 감사합니다.